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투자의 재발견의 월간 코너입니다.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드립니다. 크립토 먼슬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까지 저희가 이 코너가 올 때마다 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만 이번 11월 가상자산의 가장 큰 이슈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던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1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안팎에까지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9만 달러까지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거품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금리 인하도 사실 이번 12월 금리 인하 두고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셧다운 이후에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 딜레이되거나 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12월 금리 인하가 90%까지 올라갔다가 또 30%까지 떨어졌다가 70%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폭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 투자자들의 이탈도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계속된다라는 이유이고요. 또 여기에 공포 지수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까지도 올라가서 지속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지수 명칭도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공포 탐욕 지수요. 무서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극단적인 수치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역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선물 쪽은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달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명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정신 승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장르였습니다. 자, 가격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월 대비 좀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준비를 하다 보니 지난달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한 달 동안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 전에 이제 10월 달 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9월에서 10월을 오는 그 길목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특히 변동폭이 상당히 좀 가격 폭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리플과 솔라나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그나마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일단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의 가격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이제 업비트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차트 보시는 분들 보시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동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횡보의 흐름이 나오거나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달은 정말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차트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직접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좀 부각이 됐었는지 이런 부각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살펴볼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동향 보시면 이번 달에도 역시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면 정말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마이너스가 아닌 게 없네요.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부침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엔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었는데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과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전에도 결국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축했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매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스트레치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특히 수익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우려 섞인 시선은 상당히 좀 커진 상태이고요. 특히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 한 달 만에 무려 3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나마 로빈후드가 이번 달에도 선방을 했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쪽만 들어있다라기보단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거래 플랫폼 쪽으로 좀 다양하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휴장이었고 네. 전날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10% 넘는 로빈후드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추세를 좀 돌려주는, 다행히 로빈후드만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로빈후드다라는 말들이 또 있었고요. 자, 미국이 이랬으니까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네, 한국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여전히 부침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우려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보다 추가 하락은 나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좀 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네.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 좀 번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창투사 관련된 종목으로서 다른 회사 쪽에 투자도 하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업비트 관련돼서 또 모멘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이번 두나무와 지금 네이버 합병을 두고 상당히 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아예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적인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기는 하지만 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비트맥스 그리고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군들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가파른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소외가 된 만큼 신규 자금의 유입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ETF와 관련된 성적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ETF 쪽의 자금 유출 현상도 여전히 좀 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ETF 쪽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우하향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시기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반등이 지속성을 가져가긴 좀 어려웠고요. 네. 반짝 반등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힘 자체는 많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ETF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세가 좀 아쉽다라는 거. 근데 오늘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 이제 ETF 쪽에 앞으로 12월 이후에는 또 자금이 좀 집행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유동성에 대해서 좀 시중에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ETF 쪽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됐을 때 잡으셔도 이미 많이 빠진 구간에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짝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전성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그게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투자 방법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들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신규 접근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면 일정에 대한 부분들 소화한 이후 한번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ETF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사실 한 몇 달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ETF의 이제 상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흐름도 어떻게 이어질지도 좀 높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사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지지하는 움직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조용해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지금 STO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고 이런 소식도 나왔지만 국내 증시에 관련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이번 실적 시즌에 이제 뭐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을 얻고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원화 약세 흐름이 너무나도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고 해서 수요가 있을까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시장에서의 기대는 좀 아쉽지만 새로운 어떤 빅 모멘텀과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을 특히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흐름이 워낙이나 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좀 스테이블 코인도 뭐 발 디딜 틈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자산 시장 투자 전략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좀 꼼꼼히 살펴보죠. 네, 일단 다행히도 AI 관련돼서 이제 거품론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구글이 TPU를 또 보여주면서 AI 시장은 이제는 엔비디아와 구글 확장 국면이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까지도 85%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업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산타랠리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할 부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12월 달 이제 연준 쪽에서 긴축을 종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긴축 종료를 하고 유동성이 좀 풀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들을 좀 이렇게 펼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고 그 유동성은 ETF 시장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시장 이렇게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선 좀 기다리고 있는 요인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한적인 흐름보다는 좀 시원하게 결국은 시장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만 있다고 한다면 좀 막힌 혈관이 뚫리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단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원한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참 2030년까지 이야기한 금액이 150만 불 여전히 나는 갈 거라고 본다. 네. 우리나라 금액으로 21억 원 정도더라고요. 오, 약. 네. 근데 지지한다,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도 유동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아까 앞서서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심리도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도 그렇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확실하게 풀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좀 체크를 하시고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보유하신 구간에서 공포까지 갔다가 지금 좀 올라온다고 매도하시기에는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일단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좀 유쾌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먼슬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발견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키 SK. 데이터 필요해? 더 필요해? LG 헬로 모바일 하자. 매월 데이터 10기가씩 더 주고 실속 쿠폰까지 주는
데이터 유심 요금제가 월 10,000원대. 게다가 6플러스 동일망으로 믿을 수 있으니까. 월말 실속, 쿠폰 행복. 쉽고 빠른 통신생활. LG 헬로 모바일. 이번 달은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입니다. 다음 달에도 할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IPTV로 냉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의 추천. 일하다 다쳤을 때 추천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도 추천합니다. 우와! 이 혜택을 어떤 사람들이 받죠? 다음 직종에 해당한다면 다 받을 수 있죠. 방과 후 강사도요? 네, 추천합니다. 그럼 골프장 캐디도 되나요? 물론 추천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추천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 모두 지켜줘. 고용산재보험. 진짜 다행이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인 거지? 이야, 큰 고민 하나 들었다. 들리세요? HF가 만드는 인생의 감탄사. 자, 이사했어요. 청년에게 응원을, 신혼부부에게 행복을, 노후의 삶에 안정을, 주택금융이 든든한 혜택을 만드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6가지 무사고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차에서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장거리 운전 때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보행자는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핸드폰만 보는 스몬비 무조건 금지. 6가지 무사고 안전수칙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무사고하세요.